갑과 을은 특허 청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공동으로 출원하고 심사 청구 절차를 밟았다. 심사관님은 그 공동 출원 얘기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할지 모르니까. 청구한 일은 출원 전 공개된 대한민국 1235에 의해서 통상일정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을 통지하고 거절 결정했다. 진보성 얘기 나오면 1235 그 증거 자료하고 29조 2항 그 거절 이후 근거 조문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이에 대해 각각은 공동으로 거부 신청구했다. 이것도 동그라미. 각 물음은 독립적이며 45조 등 다른 거절은 고려하지 마라. 공동 출원하고 공동 거부심에 대해서 동그라미 한 건 뭔지 잘 아시죠? 특파권, 특허권이 공유면 절차 반드시 구유 필수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와 재산권 행사할 때 타공유죄 동의받아야 되는 거. 이게 공유의 특유 쟁점인데 2차 시험에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1, 2, 3호하고 29조 이항 거절 이후 근거 조문 동그라미 하라고 한 건 주지가 부합하는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새로운 거절이온지 기존 거절이온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 풀기 위해서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합니다. 청구범위 1항 램프용 필라멘트 A 물건 발명이고 청구항 2항 필라멘트 A가 있는 램프 B와 회전체 C로 구성된 서치라이트 서로 다른 발명이네. 1항은 필라멘트, 2항은 서치라이트. 네, 필라멘트 A를 공통적으로 기술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1항에 대해서만 진보성 위반이 나온 상태입니다. 1번 거불심 방식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야 이거 0.1초. 정답 무슨 절차는 주체이관 서면으로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주체이관 서면. 주체 어떻게 돼요? 주체 출원이 공동 출원이면 공동으로 해야 돼. 특파권 공유면은 공동으로 해야 돼. 주체 기간에 거절지 반납 3개월 서면에 심판 청구서 주체이관 서면으로 가면 됩니다. 판단 기준은 5점이니까 제 공식에 따르면 완목차만 있으면 됩니다. 제 공식에 따르면 목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주체이관 서면에 대해서 절차적인 거를 풀면 됩니다. 의의는 거불시음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답안지 한번 보면 289페이지 1번 문제유지 문제유지는 제 공식에 따르면 정답 치면서 법률 태도, 판례 태도, 실무의 태도 살펴라. 서면에서는 거불심 주체이관 서면에 관한 법률 태도 이렇게 좋고 공동 출원인이 거절지 반납서 3개월 이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예 직설적으로 정답 치면은 또 더 괜찮습니다. 290페이지 의 거불심은 심사관님의 거절결정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 이 거절결정이라는 것은 기술적 소양과 전문적인 특허법 지식이 필요한 사람만 판단할 수 있어서 곧바로 법원을 못 가고 이게 판사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역량 부족이라는 표현이라고 있었죠. 곧바로 법원은 못 가고 전문기관인 특허 심판원에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심판에서만 불복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실 지금 문제의 수는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 건데 다른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넣어놨을 거고요. 바로 4번 가면 5점밖에 안 됐으니까 완목차 5점밖에 안 됐으니까 완목차 이건 그리고 단문식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 없네요. 단문식으로 해놔서 그러니까 갑과 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방식 요건의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놔서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을 안 쓰는 겁니다. 단문형 문제는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 생략돼도 좋습니다. 주체 출원인이 할 수 있는데 공동 출원은 전원이 해야 되고 기간은 거절지 반납 3개월, 국법에서 31년도 개정법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이거 더 쓰고 싶으면 저거 하면 돼. 우리 개정법 특강 했었죠. 2차 기본 강의에서 개정법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30일로 했더니 맨날 기간 연장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기간 연장 청구에 대한 방식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있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있었다. 30일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연장 청구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늘려놓자 이거죠. 왜냐하면 연장 청구를 위해서는 연장 신청서를 내야 되는 연장 신청서만 내면 방식 업무를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그냥 3개월로 해버리자. 국법에서는 30일, 다만 30일을 줬더니 연장 청구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이어져 개정법에서 3개월로 개정했다. 서면은 심판 청구서를 주려면 된다. 주체기간 서면. 그 다음에 단문형도 구체적 판단명 결론 써도 돼요. 제가 사례전도 부에는 단문형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명 결론 써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 판단명 결론을 쓴다면 각각 을은 거주적 만남 3개월 이내 심판 청구서를 줄여서 거부 신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2번 문제였고 2번 가배 청구항일이 1, 2, 3호보단 진보하지만 이게 심사님께서 심사 미스했다는 소리입니다. 심사님이 1, 2, 3호에 비해서 진보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진보하게 되면 심사 잘못한 거죠. 미국 456호로부터 미국 456 동그라미 이게 새로운 증거잖아요. 거절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 경우에 진보성이 없다는 것 심판부의 조치를 설명하시고 이 문제가 이상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점이면 제 공식에 따르면은 5점당 1목차 공식에 따르면 목차가 2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거부터 할까요?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관님의 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1, 2, 3호보다는 진보하다는 게 심사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관님의 거절 결정은 취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심판부에서는 실무에서는 무조건 환송합니다. 거절 결정 취소하고 심사국으로 환송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법리에만 있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기존 거절 결정이 잘못됐으면 새로운 거절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새로운 거절을 했을 경우 심판부에서 재판에서 거절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부에서 거절을 통지할 수도 있어요. 현재 실무에서는 심판부에서는 거절 결정 취소하고 심사관을 환송하면 심사관님께서 새로운 거절을 통지하십니다. 심사관님께서 새로운 거절을 통지하시는데 법조문에만 있는 거 환송하지 않고 심판부에서 새로운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부분을 나눠서 쓰면 돼요. 정답은 심사국으로 환송하거나 심판부가 재판에서 새로운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 10점입니다. 10점이면 제 공식에 따르면 5점 단위 목차, 제 공식에 따르면 목차가 2개가 필요해요. 그 목차를 여기서는 그 거절결정 위법성하고 환송 또는 재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2차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심사 라인은 저 채팅창에도 남겨놓을게요. 심사 라인은 이 사고 순서대로 정답을 찾으시고 목차도 이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스텝 1 보정을 승인할까 각하할까 이거 기억나시죠? 스텝 2 거절 결정할까 통지할까. 스텝 3 통지한다면 최초로 할까 최후로 할까. 이거 기억나시죠? 1차에서도 사실 말씀드렸죠. 조문특강에서 2차에서는 심사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목차도 이렇게 쓰시면 편해요. 보정이 있으면 보정을 승인할까 보정을 각하할까. 이 스텝 1을 통해서 심리 대상, 심사 대상을 잡습니다. 그 잡은 심사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근데 무조건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기존에 통지한 거절이와 주지가 부합하면 거절 결정, 기존에 통지한 거절이와 주지가 부합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스텝 3가 만약에 통지한다면 최초할까 최후할까. 최초는 자진보정 명도나 최명도에 있었던 거, 자진보정 명도나 최명도에 있었던 거, 최후는 자진보정 명도나 최명도에 없었던 거. 이렇게 나눠주셔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뭘로 했냐면 이거 스텝 1, 2, 3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대로 썼어요. 스텝 1 승인할까 각하할까. 스텝 2 거절 결정할까 아니면은 심사국으로 환송하거나 재판에서 통지할까. 스텝 3 심사국으로 환송할까 재판할까. 최초할까 최후할까를 안 쓰고 이제 환송할까 재판할까를 또 써놨는데요.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텝 1, 2, 3 중에서 1, 2를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1, 2를. 최초할까 최후할까까지는 그 목적이 없는 거고 1, 2를 좀 나눠놨어요. 근데 사실 1은 이 쟁점하고 정확하게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는 아까 거불심 의를 퉁치면 되고요. 바로 답안지 보면 1번 문제유지. 문제유지는 제 공식에 따르면 정답 치면서 범위티도 팔레티도 실무티도 살핀다. 설문지에서는 새로운 거주류에 대해 이거 좀 새로운 거주류가 그 정답입니다. 새로운 거주류가 정답이에요. 새로운 거주류에 대해 환송하거나 자판에서 거주를 통지하는 법령의 태도 살핀다. 이게 정답입니다. 거주를 좀 취소하고 환송하거나 아니면은 자판에서 거주를 통지하는 심판부의 태도를 살핀다. 아니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의는 거불심 의로 잡고 그 다음에 심판관 특징이 제가 이거 자판할 때 쓰는 겁니다. 자판이라는 것은 심사국으로 환송하지 않고 심사관님들이 하는 일을 심판관님이 한다는 의미인데 그럴 때 제가 이거 3번 심판관님 특징을 써요. 심판관님은 심사관님 중에서 하시기 때문에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자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주를 통지는 심사관님이 아니라 심판관님도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요거요. 심사관님이 할 수 없는 심판관님의 본연의 업무를 더 중시하다 보니까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심사관님이 환송하고 있고요. 심판관님들은 심사관님이 할 수 없는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관님의 특징이 환송할까 자판할까를 연결시키는 중간 맥락입니다. 그리고 배점 늘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워두셨다가 혹시라도 이 거불심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환송할까 자판할까 나오면은 이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심리 대상은 여기서 직접적 쟁점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거나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썼냐면 1차 전문직 강의나 2차 뭐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뭐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심사 문제 나오면 스텝 1, 2, 3를 접근하시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답안지가 전체적으로 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식화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고급적이 가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넣습니다. 심판부는 보존녹화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보존녹화 위험성을 심리에서 심리대상 먼저 확정한다. 이게 승인할까 각하할까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어떤 청구항으로 심판 대상을 삼을까 이거죠. 그 다음에 스텝 2 기통지 거절 결정 이후에 통지하지 아니한 이유로 거절 결정한 절차를 위고 있거나 실체를 위고 있을 경우 취소하고 심사에 붙일 것을 심결할 수 있는데 3번 그러니까 2번이 환송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꺼낸 거고요. 3번이 또는 환송한 것이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자판할 수 있고 다른 거주류가 있으면 거주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환송이고 3번이 자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3번 앞에서 거절 결정할까 거주를 통지할까 이 라인 친 거예요. 나번 구체적 판단의 결론 심리 대상은 보존녹화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없으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거절 결정 위법성 심리 1, 2, 3호에 의한 진보성 부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절 결정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환송할까 자판할까를 선택을 하는데 심판부는 환송할 수도 있고요. 자판할 수도 있다. 만약에 자판한다면 1, 2, 3호와 4, 5, 6호는 서로 다른 거절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르면 다른 거절이죠. 주지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통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라인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그 앞쪽에서 심사할 때도 이런 라인 비슷하게 많이 연습했을 테니까 알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정확하게 문장에 일치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취지는 스텝 1 어떤 것으로 대상을 할까? 어떤 것으로 대상을 할까? 혹시라도 보정이 있으면 승인하거나 각하하거나 해서 어떤 것으로 대상을 삼을까? 그 다음에 스텝 2 거절 결정할까? 통지할까? 현재 뭐가 문제되는지 봐서 그 문제점이 기존에 통지한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3는 이 문제에서는 없었는데요. 통지한 다음 최초할지 치우할지 요 느낌으로 계속 접근해 보시고 요것도 얼핏 비슷한 느낌이고 다만 거울심은 특유하게 환송 또는 자판이라는 쟁점이 있어서 환송 또는 자판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쨌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심판부의 조치는 환송할까 자판할까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고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만약에 심판부에서 기각신결을 한다면 기각신결이라는 게 거절결정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거절결정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기각신결을 한다면 압이 단독으로 이거는 뭐 이게 2차 시험에 많이 나왔죠. 단독을 심취소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거 너무 유명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 배점이 몇 점이 나오고 그냥 외워서 써야 돼요. 정답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기준에 따르면은 제 공식에 따르면 5점일 때 와목차만 써도 되는데 이거 목차 굉장히 긴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 목차 만약에 길게 친다면 저렇게 치는 거죠. 첫 번째, 특파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 공유인지 합유인지. 왜냐하면 합유로 가게 되면 민법상 합유인 권리관계의 소송은 웬만하면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이에요. 웬만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입니다. 합유로 가게 되면 고유필수적 공동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공유인지 합유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공유로 봅니다. 특파권 공동소유는 공유로 본다. 반드시 동업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특파권 지분을 공동소유 한다고 볼 수 없어서 동업관계라는 것은 공장 같이 짓는 건 절대 공장 같이 안 짓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공유에 가깝다. 그 다음에 그러면 2 우리가 특허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에 민법을 적용할 수 있고 특허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걸 일반법 대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는 특허법에 특별 취지가 있으면 그 취지를 먼저 적용을 해요. 지금 특허법에는 이 공유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혼자 할 수 있는지 같이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추론이나 심판은 같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지 혼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의 공유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허법의 특별법이나 특별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민법에서는 공유관계는 소송을 1인이 할 수 있거든요. 1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건데 이때 특허법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39조 심판을 고유필수 공동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의 특별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거죠. 이 취지는 지분별로 심결이 존재할 수 없어서 불리한 심결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절차권 보장을 받으라는 소리, 절차에 참여해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그럼 마지막 이 민법상의 공유에서는 1인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이 1인의 소송 제기를 도입을 했을 때 특허법의 특별 취지 그러니까 지분별 심결이 나오지 않아서 꼭 그 절차를 함께 해라 여기에 반하는지 이걸 보면 특허법원에 혼자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심판으로 필수적 환송입니다. 거긴 자판이 없어요. 필수적 환송입니다. 환송되면 심판은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럼 같이 결론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혼자 불복했는데 졌다. 그러면 이미 같이 받은 진 심결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의 소송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지분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39조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어를 적용할 수 있다. 특허법의 특별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논리구조. 이게 제일 길게 나왔을 때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5점 짧게 나오면 이 중에서 도려내갖고 뭐 팔레트도 하나를 쓰던가 제 공식에 따라서 5점당 1목적 공식에 따라서 뺄 거 빼면 됩니다. 여기 5점밖에 안 내기 때문에 완목차로 썼어요. 1번 팔레트에도 1인의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썼네. 1인 소송을 허용하더라도 특허법의 특별 규정인 139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토. 여기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한문적으로 녹여들어놨네요. 특허권의 공동소유는 공유로 보는데 139조 3항은 지분별 심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분별로 심결이 달리 나오지 않게 이걸 합일학정이라고 합니다. 달리 나오는 것을 분류학정이라는 표현도 써요. 심치소는 1인이 제기하더라도 지분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인의 제기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방금 말씀드렸던 긴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배점이 길어지면 이 하나의 내용을 목차를 분설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배점에 따른 배점 늘리기 연습 방법입니다. 결론 혼자 알 수 있다. 오늘 거부심 문제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문제 중에서 의미 있는 쟁점은 괄호 2번의 심판부 환송할까 작권할까 논쟁점이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거부심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부심 하면 뭐 의의나 거부심에 대한 내용을 쓸 때 전반적인 재심사다, 전반적인 재심사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쓰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부심은 전반적인 재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관님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반적인 재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관님의 기존 거저 결정의 위법성 여부만 판단해서 그게 위법하면 웬만하면은 저 심사고로 환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거절가 있는지를 심사를 안 해요. 환송합니다. 그건 심사관님이 하시라고 환송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전반적인 재심사가 아니고
심사관님의 기존 거저 결정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불심하고 무턱대고 전반적인 재심리, 전반적인 재심사, 거주류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거불심은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자판을 의미하는 건데 실무에서는 자판하는 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디서 이렇게 출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불심 문제였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답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관님 특징은 공동목차로 빼지 않았습니다. 네, 공동목차로 안 빼도 돼요. 새로운 거절을 통지, 새로 최초 거절을 통지한다는 내용 판례로서 집어넣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심판관님의 특징은 환송할래 자판할래 거기서 써먹는 내용이어서 그냥 바로 2번 환송할래 자판할래 거기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문제요지 주체이관 서면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출원인이 거절일한 3개월 이내 심판청구서 제출하는 법률 투서비는 아예 직접적으로 정답 써버려도 되고요. 설문위는 자판하거나 환송하는 법률 태도를 살핀다. 지금 건 주 선행발명 변경이 아닙니다. 주 선행발명 변경은 조금 사안이 달라요. 지금 건 아예 증거가 다른 겁니다. 주 선행발명 변경은 디스클로저 1, 2, 3를 써먹었을 때 1을 주 선행발명하고 하고 2, 3를 부가적으로 써먹었을 때 나중에 2를 주 선행발명으로 바꿔버리고 1, 3를 부가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거고요. 지금 아예 1으로 진보성했다가 2로 아예 진보성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 자체가 나올 필요 없어요. 주 선행이라는 것은 진보성을 여러 개의 선행문헌으로 판단할 때 가장 가까운 걸 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하나만 써먹기 때문에 주 선행 발명 변경이라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상황이에요. 설문 3은 법적 성격 고려해서 1인의 순결 추순을 허용하는 판례 태도. 잘했네요. 법의심으로 의의를 잡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출원인이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고법엔 30일, 개정법엔 3개월, 심판 청구는 잘했고요. 여기는 단문형 스타일이어서 제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안 썼는데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문 2가 여기가 이제 10점이었기 때문에 목차가 좀 필요하죠. 1번 심리 대상. 보존각하 불복이 있으면은 그거 먼저 판단한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불복 여부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관님 특징.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환송할래 자판할래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배점 늘리기 위해서. 심사관님들 중에서 승진하신 분께서 심판관님이 되기 때문에 심사관님의 업무를 심판관님도 다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자판할 때 연결치는 거고 다만 심판관님은 또 심사관님이 할 수 없는 본연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관님도 할 수 있는 것은 심사관님께 환송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이거는 환송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걸 이제 특징에다가 미리 쳐주는 거죠. 거절 결정은 절차적 위협과 실체적 위협을 판단하고 위법이 있는 경우는 거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거절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심판의 입장에서는 환송하거나 자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절을 주지부합해서 환송 자판. 하여튼 결국 여기는 메인이 환송할래 자판할래 이게 메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지 부합 여부 관련해서 환송할래 자판할래 이걸 더 눈에 띄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지조문 그대로더라도 주선행. 여기 주선행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증거자료가 변경된 경우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부합하지 않아서 새로운 거절의 통지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거절의 통지는 환송을 할지 자판을 할지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 환송 자판이 메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에. 결론은 주선행이라는 거 안 써도 돼요. 하여튼 주선행이라는 것은 진보성 판단할 때 두 개
두 개 이상의 증거 자료를 가져왔을 때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주선행이라는 지금 다 하나만 가져왔기 때문에 주선행이란 말은 안 써도 됩니다. 심사는 1, 2, 3으로 했는데 심판부에서는 1, 2, 3으로 했을 땐 진보성 위반이 없다고 봐서 심사관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지금 4, 5, 6호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환송해서 심사관님 보고 통지하라고 할지 아니면 자판에서 심판관님이 통지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가면 되거든요. 자판하는 경우는 거절 통지하고요. 이때 문제에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이게 최초일지 최후일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거절을 통지를 하고 만약에 자판하지 않는다면 심사국으로 환송해서 심사관님 보고 거절을 통지하라고 할 수가 있다. 주세만 벌면 변경은 이거는 좀 다소 어색한 문장인데요. 두 줄은. 네, 그 다음에 3번. 이거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써도 됩니다. 공동소유는 공유로 보고 그래서 공유로 보고 민법에서는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1인의 소송을 허용하는 바 특허법도 1인의 신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뭐 여기 중간에 살짝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조금만 문장을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저겁니다. 특허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특허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일반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1인 소송이 허용이 돼요. 그럼 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특허법의 특별한 성질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특허법엔 139조라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의 취지는 지분별로 결론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그걸 이제 합의합정이라고 한 거죠. 근데 심결 취소 소송이 1인을 허용하더라도 지분별로 심결이 다르게 나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1인의 소송 허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특허법의 특별 취지에 반하지 않아서 허용함이 타당하다. 그 뉘앙스로 살짝 문장을 가다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뉘앙스로. 약간 뉘앙스 아시겠죠? 뉘앙스. 그래, 아주 잘 썼어요. 제가 첨삭을 해두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지금 오늘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건 누구나 판례에 대해서 1차 때부터 친숙하게 봐왔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1차 공부할 때 살짝 그 핀트가 어긋나 있으시면 2차 할 때 이게 문장으로 쓰면 문장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길어지면서 어긋난 핀트들이 눈에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는 큰 간격을 낳는다. 1차 때는 이렇게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OX만 풀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차별이 없었는데 2차에서는 말을 좀 써야 되니까 이 조그만 차이가 말의 뉘앙스가 조금 어색한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유명한 쟁점일수록은 잘해야 되거든요. 방금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언어, 그러니까 단어는 다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셨어요. 근데 그 단어들의 조사라고 할까? 그 중간중간 이 집어넣는 연결어들이 살짝만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뉘앙스로. 아주 잘했어요. 잘했고 그런 연습만 조금만 더 하셔서 종국적으로는 제 사례제 핸드북 그대로 외우시고 자판할 때 새로운 거들을 통지하면 최초 채용을 할 수 있고 재심사란 건 없어요. 재심사는 심판 단계에서는 재심사 없습니다. 무슨 재거불심 그런 거 심판 단계에서는 없어요. 최초 채용은 구분해서 할 수 있고요. 의견서 제출 기회는 한 번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 심사 단계하고 똑같아요. 재심사 빼고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실무에서는 안 하거든요. 이건 법조문에만 있는 거고 실무에서는 안 합니다. 법조문 단계로 보자면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심판관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채용 구분해서 여러 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사는 안 돼요. 재심사는 그 심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재심사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근거 규정이 그 어디죠? 170조인가요? 171조인가요? 172조인가요? 거기에
47조에 대해서는 다 준용한다고 써 있는데 재심사는 67조 1 규정이죠. 요거는 준용한다가 안 써 있어요. 재심사는 빼고 다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첨삭 한번 봐볼까요? 잘했어요. 이렇게 계속 써보세요. 써봐야 됩니다. 이거 문제유지부터 들어가고 아이락이라고 했었죠. 문제유지 하나 써주고 그다음에 설문 1, 2, 3이 다 거불심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거불심을 오히려 퉁쳐도 되고요. 요 심판관님 특징은 사실 환송할까 자판할까 거기 쓰려고 한 거니까 설문 이해만 써도 괜찮긴 합니다. 심판관님이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으나 이게 자판할 수 있으나 본원의 업무를 위해서 심사님이 맡길 수도 있다. 이게 환송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일반적이다. 그거 위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방식은 아무 생각 없이 주체기간 써면 공유자 전원이 30일이었는데 이제 3개월. 요거 개정법 날짜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심판 청구서 내면 된다. 그럼 설문이 여기 이제 문제유지를 썼네. 그 단문형 스타일도 문제유지 써주면 괜찮아요. 여기도 주선행이네. 주선행은 그 진보성을 할 때 2개 이상의 증거 자료를 가져왔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을 주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표 그리는 거. 표는 무조건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표 그릴 때 대상된 걸 주선행이라고 하는데 방금 사안은 증거 자료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선행 변경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행 말면 변경이라고 하면 돼요. 주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거주류가 돼서 심판관님이 다시 통지해야 된다고 보는 요거보다도 지금 문제는 하여튼 2번 문제가 좀 어색하실 수 있어서 제가 써보는 것을 추천드린 겁니다. 이건 자판할까 환송할까 결정하는 것이 메인이어서 환송할 수도 있고 심판관님이 다시 통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실무에서는 100% 환송합니다. 100% 환송해서 요거 그냥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의의는 뭐 어느 거나 적어도 되죠. 뭐 진보성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심리 대상은 사실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항상 공식화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심사나 심판 나오면은 스텝 1 심리 대상 잡고 심리 대상 잡는 게 다시 말해서 뭐 보종이 있으면 보종을 승인할까 각하할까 이거 잡고 스텝 2 거절 결정할까 통지할까 이거 잡고 이거 항상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쓴 거고 이건 뭐 안 써도 돼요. 이 문제에서 뭐 보종할까 말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위법 여부 여기가 거절 결정할 지금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거절 결정할까 통지할까 여기 쓰는 건데요. 지금 기존 거절 결정은 극복이 기존 거절 결정이 잘못됐대요. 위법이 있대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거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존 거절 결정은 위법이 있고 진보성을 잘못 판단한 실체적 위법이 있고 다만 새로운 거절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심판부는 거절 결정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사유로 이거 이제 일반론이죠.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절차적 위법이나 실체적 위법이 있을 때에는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이거는 환송 쓴 것 같은데요. 다시 심사에 심리에 붙이 뭐 다 쓴 건가요? 환송하고 자판하고 근데 다 쓰신 건가? 환송과 자판 이게 하여튼 메인입니다. 제가 원했던 거예요. 업무 자체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환송합니다. 환송한 것이 경제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건 심판편람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런 경우에는 그냥 특허 결정하래요. 다른 거주류가 없으면 너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심사관님한테 내려서 심사관님이 특허 결정하기보다는 심판 단계에서 곧바로 특허 결정 신결해줘라. 이게 심판편람에 써 있는 겁니다. 그거를 경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거주류가 없으면 명백할 경우는 굳이 내려서 심사관님이 특허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특허 결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덜 번거롭지 않냐. 환송 절차와 특허 결정 절차 이렇게 2단계 해야 되는데 심판관님이 특허 결정하면 딱 한 단계로 끝나니까 다른 거주류가 없는 것이 명백해서
심사구로 환송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판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 환송하고 있어요. 다른 거절이 있으면 거절을 통지하고 없으면 특허 요청 신결할 수 있다. 여긴 주선행 아니고요.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요 문제에서는 이게 메인은 아니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심사관님이 진보성 판단을 잘못하신 거고 알고 봤더니 진보성 거절은 또 있어서 특허 요청을 줄 수 없고 이럴 때 뭐 할래? 이런 거여서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심리 대상은 또 이 문제에서는 별 얘기가 없으니까 간단히 치고 진보하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취소하고 환송하거나 자판한다. 그치? 자판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게 또 발견되는데 이게 새로운 거절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써도 좋아요. 강의규정을 준수해서 거절을 통지하고 이건 뭐 잘 썼네. 이 정도로 짧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 4번을 여기서 나오는 이 상한분석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추론인은 이에 대응해서 대응에 따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거 추론인 원칙도 잘 썼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기각 신결됐을 때 추론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게 세트 메뉴죠.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한 거 분리 추론 가면 되는 겁니다. 추론일치 원칙에 따라 지금 청구항 1만 문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하는 게 분리 추론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되먹겠다. 청구항 1을 빼버리고 청구항 2만으로 분리 추론하면 청구항 2는 특허받을 수 있게 되죠. 이 표현 잘 썼네. 추론일치 원칙. 그렇죠. 이런 거 공유물 분할 청구가 되는지 1인의 심취소 허용이 되는지 이게 다 무체재산권의 특성에 따라 나온 논이죠. 이거 뭐 문제요지 뭐 아주 잘 썼네. 특박권으로 오히려 잡았구만. 이거 아주 길게 쓰는 건 뭐 잘했네요. 길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1인 할 수 있고 지분별 심결이 존재할 수 없다. 무체재산권 특성상. 뭐 이거 정확하게 잘 이해한 대로 쓴 거죠. 이거 뭐 길게 쓰려면 이렇게 써도 돼요. 잘했네. 네, 잘했습니다. 내용 다 좋고 여기만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필요를 원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서 제가 원한 건 자판할래, 환송할래, 심판부께서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있다는 걸 좀 길게 쓰는 걸 원했어요. 자판할래, 환송할래. 그걸 좀 원했던 거죠. 이거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조문도 정확하게 이해 잘하고 계세요. 잘했습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서 조금 더 출제자가 뭘 더 깊이 있게 쓸지를 원하는지 그것만 딱 파악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은 정확하게 잘하고 계세요. 잘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잘 참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한번 해보시죠. 이게 결국 열정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좋으세요. 지금까지 아주 좋은데 그 열정 끝까지만 가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결국 이거 열정 싸움입니다. 열정 싸움. 계속 가시면 돼. 계속. 문제요지 요거 조금만 더 정답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묻는 바하고 너무 겹쳐지면 안 되고 공동 출원이 3개월 이내 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방식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뭐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환송 또는 자판할 수 있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요 2번은 잘 썼네. 1인의 취소를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거부심 우위를 잡고요. 주체는 출원인이 공동출원 공무자 전원 이건 뭐야? 출원 조치를 담당한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수건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방식 요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방식 요건 아니에요. 방식 요건이라고 하면 반려할까 무효할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반려할까 무효할까. 이건 지금 이제 본안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본안에 대해서는 뭘 하는지. 거절결정 타당성과 보존각과 타당성을 한다. 이건 본안. 묻는 바는 방식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본안이에요. 본안. 기간은 3개월. 추후관. 여기다가 이제 서면만 쓰면 돼. 심판 청구서. 설문이. 전면적 재심리 요건 뭐 안 써도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 요거긴 한데 이거 이제 제가 올해 판 책에서는 저도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지워버릴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긴 해요. 심판관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전면적 재심리 안 하고 실무에서는 다 환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절결정만 심리하지 다 재심리하진 않아요. 이거 혹시 제 책 보고 썼다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환송. 이건 환송까지만 쓴 거고, 그다음에 자판을 써주면 되는데, 이거 환송할까 자판할 걸 원했기 때문에, 환송한다는 신결에 붙이면, 이건 이제 심사관님이 통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심판관님이 통지하는 거. 이건 환송해서 심사관님이 통지하는 소리 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관님이 통지하는 거. 그걸 더 쓰는 걸 원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10점이니까 얘가 훨씬 길어야 돼. 요 5점짜리보다 훨씬 길어야 되거든요. 실질적 위법이 있어서 취소하고 환송할 수 있고 또는 자판할 수 있고 하여튼 환송할래 자판할래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쓰는 걸 원했던 문제예요. 다른 거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또 자판이네. 그럼 이것도 자판 얘기를 쓰신 건가? 환송할까 자판할까를 좀 나눠서 명확하게 써주면 더 눈에 잘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환송할 수 있다. 또는 환송하지 않는다면 자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고. 그래요. 내용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인이 할 수 있고, 요건 이제 그 결론은 잘했고. 그래, 이제 만약에 1차생 분이시면 검토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잘했어요. 재심리?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사실 딱 거저 결정만 보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판례 잘 썼는데, 예,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검토까지 연습하는데 지금 당장 검토 연습 안 해도 됐고, 잘했어요. 추론일치 원칙, 아까 잘 썼는데, 잠깐만 내 사례진 도북이 있나? 그래서 그 추론일치 원칙으로 그 다음 문제가 분리추론 가는 거예요. 청구항 1항 때문에 거부심에서도 져버리면 청구항 2가 아깝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이런 경우 추론의 조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절 일정후 추론의 조치는 거절을 통지 후 추론의 조치는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올 게 이제 기각심교로 추론 있는 조치니까 분리추론 나오는 거지. 얘가 지금 설문에서 계속 청구항 1만 문제 삼고 있거든요. 청구항 2는 살려야지. 이게 추론일치 원칙이지. 추론일치 원칙이 내 사례제인 부분에 써 있는데 어쨌건 제 사례제인드북도 혹시라도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가 원했던 방향은 환송할래 자판할래 이걸 설문 이해에서 길게 쓰는 걸 원했어요. 환송할래 자판할래. 물론 실무에서는 전부 다 100% 환송하지만 법조문엔 자판할 수 있다는 게 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 이걸 묻는 바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셔서 반드시 내년에는 여러분들 대개에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테니까 꾸준하게만 가시죠. 꾸준하게만. 진정한 열정과 믿음 그리고 꾸준함만 있으면 못할 일 없다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힘들 때 의지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줌미팅 와서 자극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자극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합격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합격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자극해 주세요. 자극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꺼졌던 불씨 다시 키워갖고 사람이 항상 활활 타기는 힘들죠. 항상 활활 타는 사람은 전 세계 1등이 돼 있지. 항상 활활 타기 힘든데 꺼지면 안 돼. 꺼지면. 불씨가 꼭 살아있을 때 줌미팅 오셔서 요청을 하세요. 거기에 바람 한번, 입김 한번 훅 넣어드리겠습니다. 추석에도 남들 노는 분들도 많을 텐데 줌미팅 들어오셔서 유익한 시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합격률과 특히나 합격률에 떠나서 반드시 수석 나와야 돼요. 수석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강한 믿음과 간절한 열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자면서 되새기고 내일 아침도 이런 말을 되뇌이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 저도 한참 공부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 뭐 저 기도했어요? 어제 보름달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나는 반드시 한다. 그리고 제발 좀 합격 좀 해주세요. 나도 할 건데 해달라고도 하고 해달라고라는 게 누군가한테 의지하겠다는 아니고 내가 반드시 하겠다의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난 반드시 할 건데 해주시기도 하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갑시다. 가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